세 번째 강연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머지않아 중요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주실 김재섭 의원의 젊은 정치인의 필요성과 역할 주제로 유의미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기대를 담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재섭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제가 사실은 원래 강의를 하면 절반 정도를 이준석 욕하는 데 쓰는데 이제 앞에 계셔가지고 이준석 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반은 실패한 강의로 이제 했고, 네. 뭐 중간 중간에 욕도 좀 섞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짧게 준비하는 게 이걸 또 풀다 보면은 저도 한 1시간 반 되는 거라서 후딱후딱 넘겨가면서 그냥 필요한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도 보수 정치,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출신의 당 대표까지 하셨고 젊은 정치인으로서 저랑 지향점이 굉장히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겹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 생각이 조금 추가되는 것도 있고 좀 다른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차별점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자랑스러운 저의 자기소개 요새 PPT 한 장으로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파란 당과 빨간 당이 있잖아요. 파란 당 당선자가 이렇게 돼 있고 저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강북에서 이렇게 혼자 살아남은 정치인이라는 의미에서 저의 자기소개를 이렇게 자만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이 파라스파라는 바로 저 빨간 벽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제 지역구는 바로 옆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원래 제가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현대 정치 그리고 우리 정치의 이야기를 좀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제 선거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기니까 쭉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준석 대표께서 60대 이상, 60대, 70대와 40대, 50대가 표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하셨잖아요. 그거에 이제 요 사진으로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0대 이상, 70대 빨간색이 압도적이죠. 40대, 50대 어떻습니까? 40대도 파란색이 압도적이죠. 반면에 20대, 30대는 성별의 차이는 있지만 반 잘라서 평균 내면 국민의힘 반, 민주당 반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30대 그리고 20대 표심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라는 거고 20대, 30대 표심을 가져오는 정당이 결국 대선에서 승리하고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아주 명확한 이 상징적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요. 저는 사실 그래서 20대, 30대에게 우리 보수 정당이 어떤 이념을 내세우고 어떤 가치관을 내세워야 마음을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 국민의힘 전신 정당을 쭉 통해서 산업화 시대를 이끌었었던 정당이었고 김대중 대통령이 역사상 대한민국 헌정사 처음 정권 교체를 하기 전까지 대한민국 정치의 주류는 보수 정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화 시대를 이끌었던 정당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민주화 세대로 넘어가면서 민주당이 다시 어떤 우리 정치의 주류로 등장하게 되고 현재는 명실공히 민주당이 우리 정치의 주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석수로 보나 아니면 주요 정치인들의 어떤 활동 내역들이나 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산업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는 시효가 다 했고요. 민주화라는 것도 시효가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20대, 30대를 위해서 저희는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느냐, 어떤 가치관들을 내세워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표범이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문장인데 조금도 변화하고 싶지 않다면 모두 변화하여야 한다. 원래 보통 보수 정당이라고 한다 그러면 최대한 몸살이고 조금 예를 들면 민주당이 10을 주장하면 저희는 한 2, 3 정도 주장해서 한 4, 5 정도로 맞추는 게 우리 정치가 지금까지 흘러왔던 방식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보수 정당의 패러다임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바꾸지 않으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돼버렸어요. 실제로 보수 정당이 우리 정치의 주류였을 때를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중국과의 수교 문제에 있어서 노태우 정부 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육공화정, 이제 87년 헌법 개정이 있으면서 경제 민주화를 넣었던 것도 사실 보수 정당이 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마 그분들 다 내부 총질한다고 혹은 저분들 좌파라고 욕먹었을 이야기들을 사실은 보수정당에서 대통령 내지는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해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보수정당은, 그리고 우리 보수정치는 최대한 뭔가를 하지 않고 어떤 전향적인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펼칠 때에 욕을 먹는 분위기로 어느 순간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보수정치에 크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는 이 세 분의 얼굴을 나란히 했던 것은 국민의힘을 강하게 지지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신주단지처럼 이야기하는 세 분이 바로 이 세 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회에서 국회에서 굉장히 파행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원구성을 하게 되고 강행을 하게 되고 당연히 그건 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 의식을 갖고 있지만 저희 정당 지지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런 분들 있어요. 특히 저희 어르신들 분 중에서는 의회를 해산해야 된다. 지금 저렇게 민주당을 냅둬서는 안 된다. 과거에는 의회를 해산해서 우리가 우리 정치를 바로잡은 적이 있지 않느냐. 제가 이 얘기를 진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현대사에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그래서도 안 되는 이야기겠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과거에 이 세 분께서 하셨던 일들이 그 당시에는 유효했었을지 모릅니다. 저 의회 해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정책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고 당시에 그 과정에서 인권 유린도 있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 유효했던 부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분들이 내세웠던 경제 정책이 유효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인지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 좀 옛날 표현이긴 하지만 흘러간 물로는 우리는 더 이상 물레방을 돌릴 수 없습니다. 새로 들어온 물로 물레방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인권이라는 의식, 민주화라고 하는 열망들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것이 결국 박정희 정권을 역설적으로 무너뜨리게 됐습니다. 과거에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샤를 드골이 어떤 프랑스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풍요를 이루었지만 거기서 싹튼 민주화의 의식, 거기서 싹튼 인권의 의식이 결국 68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샤를 드골을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우리 보수 정당의 보수 정치인들이 해왔던 업적들이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것들이 지금은 통용되지 않는데 여전히 향수에 사로잡혀서 박정희 때는 이랬는데 전두환 때는 이래서 좋았어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여전히 현대사회에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보수 정치의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준석 대표나 저나 MZ세대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너무 표현들이 좀 클래식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옛날에 한단이라는 수도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한단이라는 조나라의 수도에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전해져요. 근데 어느 젊은 청년 하나가 이 한단이라는 곳에 걸음걸이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자기가 그 한단이라는 걸음걸이를 따라하다가 결국에는 그도 따라하지 못하고 자기의 걸음걸이도 잃어버려서 자기의 집까지 기어 들어갔다는 그런 우화입니다. 한국 표현으로는 뱁새가 황새 따라하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표현이랑 비슷한 건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분의 사진을 가져온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수 정당에서 정말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외국 정치인이 바로 이 두 분입니다. 마가렛 대처와 레이건. 어떤 신자유주의를 이끌었고 당시에 일정 부분 영국과 미국의 경제 성장들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보수 정치에서는 마가렛 대처가 이러이러한 정책을 했어. 정부는 손 떼고 시장에 무조건 맡겨야 됩니다. 내지는 레이건이 이런 자유주의 정책을 해가지고 경제가 성장했으니까 우리도 다시 가져와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어설프게 따라하면 안 된다는 게 트럼프가 보이고 브렉시트가 보이죠. 사실은 마가렛 대처와 레이건이 그 당시에 어떤 경제적으로 성장을 이루고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을지 몰라도 그 후폭풍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트럼프주의를 만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브렉시트가 일어나게 되는, 그리고 유럽의 EU에서 이탈하게 된 이런 부작용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신자유주의가 최고다. 역시 시장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지금의 부작용들이 해결된다. 라고 하는 한단지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 이광재 총장님께서
우리 통신 비용 가지고 5%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한편으로 우리 보수정당의 자기 비판을 좀 하자면 시장 자유주의 좋죠. 근데 우리 보수정당이 정말로 시장 자유주의였냐라는 물음을 한번 던져보시면 사실은 시장 자유주의라기보다는 사장 자유주의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단통법, 대표적으로 우리가 통신비를 올리게 되는 단적인 예가 우리 단통법이었는데, 단통법은 시장에 맡긴 결과는 아니었잖아요. 사장들에게 맡겼던 결과였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후생이나 아니면 국민들의 이익 증진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을 주었던 정책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장 자유주의와 시장 자유주의는 다릅니다. 사장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과 시장의 흐름을 존중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특히 이제 보수 정당은 우리는 시장을 존중해야 돼라는 이름으로 사장 자유주의를 옹호한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문제 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국 의식인데요.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뭐 24년 만인가요? 굉장히 지금 사실상의 동맹 관계로 격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스타트업, 그러니까 기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들 글로벌 기업을 꿈꾸시잖아요. 근데 우리 정치는 순수하게 거의 90% 이상이 내수용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내수용으로만 정치를 소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특히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지경학적 위치 때문이라도 우리는 굉장히 글로벌한 사고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정치인들은 오늘만 사는 사람들처럼 내수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별거 아닌 일로 죽어라고 싸우게 되고요. 실제로 지금 세계적인 어떤 국제관계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고, 외교에 유능해야 되는 보수정당인 국민의힘도 여기를 피해가기 어렵다라는 반성을 좀 하게 됩니다. 얘기를 하면 너무 기니까요. 우리가 교육 정책에서 성공한 나라지만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때가 됐다. 너무 지금의 교육은 말 그대로 뭐 스카이를 비롯한 인서울 몇 개 대학을 가는데 모든 리소스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평생 교육이라든지 노동시장과의 연계, 이런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우리가 등하시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도 같이 전해드립니다. 요거 얘기도 너무 길어서 일단 질문 때 많이 할게요. 네. 그리고 요 문제는 제가 뭐 마지막 PPT인데 요 문제만 하나 더 저는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의원이 과거에 이제 페미니즘 관련된, 아까 성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2021년에 페미니즘 이슈를 가지고 한참 토론 주자로서 이준석 대표가 거의 나가서 혼자 일기토를 벌였던 기억이 제가 아직도 선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든 정치인들이 별로 할 말이 없는 게, 또 이준석이야, 저긴 또 신지혜야, 이 두 분이 계속 모든 젠더 논쟁을 다, 담론을 다 장악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 2021년, 2022년 그리고 2024년까지 젠더 담론을 상대편과 제대로 토론할 수 있는 보수정당의 보수 정치인들이 정말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준석이 되는 거예요. 조직 또 지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권 문제라든지 젠더 문제라든지 변화된 어떤 사회 인식과 관련된 풍토에 관해서도 보수 정치인들이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고 시류에 타서 어떤 자신의 담론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에게 당장 닥친 문제는 아마 이민 문제일 겁니다. 결국 이 노동시장에서의 우리가 이제 위축을 겪게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구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민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이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거기에 나온 사회분란은 어떻게 우리가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보수정당에서 전혀 담론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 변해야 겨우 살 수 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20대, 30대 정치인은 저로서는 보수 정치의 미래를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쭉 나열했던 우리 보수 정치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보수 정당이 새롭게 또 집권을 하고 또 다시 한번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자세한 건 또 우리 토론 시간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 발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